페니는 어지럽게 널려있는 빨래들을 손으로 걷어내면서 달러구트를 따라 더 안쪽으로 향했다. 널어놓은 수많은 빨래에 가려져 있던 숨은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빨랫줄 대신 나무 기둥 사이에 걸려있는 해먹 위에 잠옷을 입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쉬고 있었다. 그리고 세탁하기 전에 빨랫감이 잔뜩 쌓여 있는 곳 한가운데 나이가 지긋한 여자가 혼자 있었다. 그녀는 찰랑찰랑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는 세탁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만큼 낯익은 얼굴이었다. 저분을 알아요. 매일 오전 시간에 들러서 카탈로그를 보며 천천히 쇼핑하시는 분이에요. 330번 손님이 틀림없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을 벌써 찾았네요. 페니는 반가운 마음에 그녀를 향해 달려가려고 했다. 그러자 달러구트가 페니의 옷깃을 붙잡았다. 페니, 손님께 말을 걸기 전에 손님이 왜 이곳까지 와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한단다. 아까 추억이 내뿜는 불빛에 빨래가 잘 마른다는 걸 깨닫고 이곳을 세탁소로 사용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지? 네, 그 뒷이야기가 더 있단다. 아틀라스는 이 불빛이 사람들의 기분을 낫게 하는데도 꽤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단다. 추억에는 물에 젖은 빨래를 보송보송하게 말리는 힘뿐만 아니라 무기력에 흠뻑 빠진 사람들의 마음도 포근하게 달래주는 힘이 있었던 거야.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이요? 그래, 사람들은 이따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피곤하지 않은데도 눈을 감고 잠을 청하곤 한단다. 그렇게 잘 때는 어떤 꿈도 필요 없고 그저 세상과 완전히 단절을 원하게 되지. 그런 손님들은 정처 없이 길을 걷거나 우리 백화점뿐만 아니라 어떤 가게에도 들어가지 않고 오독하니 서 있곤 한단다. 자, 여기까지 들었으니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겠지? 정처 없이 길을 걷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여기까지 인도했다면 확실해요. 록틸 루캅밖에 없어요. 정답이야. 달러구트가 페니의 대답에 만족스러워했다. 외부 손님들을 오랜 시간 관찰하고 그들을 쫓아다녔던 노련한 록틸 루카들, 그러니까 푸른 털을 가진 나이 많은 록틸 루카들이 세탁소에서 일하는 건 그 때문이란다. 그들은 무기력해서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의 손님들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 그래서 그랬군요, 달러구트님. 그렇다면 저기 있는 330번 손님도 기분이 좋지 않을 텐데 억지로 초대장을 드리는 건 실례일 수도 있겠어요. 글쎄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다. 무기력증은 누구나 겪는 일이야. 나도 그럴 때가 있거든.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겠니? 우리의 단골 손님이시잖니. 달러구트는 손님에게 조심스레 다가갔다. 손님은 달러구트를 곁눈질로 흘끗 보더니 눈을 감고 세탁기 소리에 다시 집중했다. 아주 평화롭죠? 저도 세탁기 물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차분해지더군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죠? 거두절미하고 용건을 말씀드리죠. 이번에 저희 꿈 백화점에서 추억을 테마로 큰 축제를 열게 됐답니다. 손님도 오셔서 좋은 꿈을 만나보셨으면 해서 초대장을 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관심 없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내버려 둬 주세요. 그렇군요. 그럴 때가 있지요. 참, 그러고 보면 우리도 세탁기 안에 가득 들어있는 저 수면 가운과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슨 통장지 같은 소리냐는 표정으로 손님이 달러구트의 얼굴을 쳐다봤다. 빨래는 저렇게 푹 젖어 있다가도 금세 또 마르곤 하지요. 우리도 온갖 기분에 젖어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괜찮아지곤 하지요. 손님도 잠깐 무기력한 기분에 젖어 있는 것뿐입니다. 물에 젖은 건 그냥 말리면 그만 아닐까요? 어떻게요?
손님이 관심을 보이자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달러구트가 초대장을 내밀었다. 작은 계기만 있으면 된답니다.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잠깐 바깥을 산책하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행동으로 기분이 나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추억을 테마로 한 꿈을 통해서 손님의 기분이 한결 나아질 수 있을 것 같군요. 자, 속는 셈 치고 파자마 파티에 와주시겠습니까? 330번 손님에게 무사히 초대장을 전달한 달러구트와 페니는 이제 620번 손님을 찾기 위해 세탁소의 가장 구석진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천장이 조금 낮아진 공간에 커다란 소파들이 보였다. 마찬가지로 조명은 없었지만 동굴 벽에 박혀있는 추억 결정들에서 충분한 빛이 새어나왔다. 세 마리의 록틸루카가 둘러앉아서 다 마른 빨래를 개고 있었다. 그들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킬킬거리는 소리가 동굴 벽에 부딪혀 작게 울렸다. 620번 손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네, 어디에요? 페니는 몇 걸음 더 다가가서야 620번 손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록틸루카들 사이에 앉아서 열심히 수면 양말을 개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620번 손님. 이번에는 페니가 손님에게 말을 걸었다. 저요?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되물었다. 네, 잠시 저희랑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일은 쉬엄쉬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페니가 마른 빨래 더미를 보면서 말했다. 빨래라도 개켜야 살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당장 대단한 일은 못하겠지만 뭐라도 하고 싶어요. 남자는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이면서 대답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페니가 그의 곁에 살포시 앉으면서 물었다. 별일은 없어요. 저는 그저 많이 지쳐서 그래요. 남자는 자타공인 열심히 사는 청년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하루를 알뜰하게 쓸 수 있냐고 묻는 친구들도 많았고 후배들은 그를 닮고 싶은 선배로 꼽았다. 남자는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만이 잡생각에 빠지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많은 경우에 남자의 생각은 옳은 듯했다. 남자는 실천은 하지 않으면서 답없는 우울에만 빠져 있거나 감정에 매몰되어 지금 할 일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런 이들을 이해하지도 못했다. 그의 동기부여 수단은 언제나 가족이었다. 그는 가족을 정말로 사랑했다. 철이 든 이후에는 가족을 위해 빨리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평생 오래된 차를 고치고 또 고쳐서 탄 아빠한테는 새 차를, 엄마한테는 한도가 넉넉한 카드를 선물하고 싶었지만 시간은 남자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았다. 이따금 자신이 자리를 잡고 나면 자신이 몇 살이고 부모님은 각각 몇 살일지를 생각하게 됐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대부분의 일이 그의 마음 같지 않았다. 노력만으로는 경쟁률이 50대 1이 넘어가는 시험의 당락을 좌지우지할 수 없었고 기다려도 도통 자리가 나지 않는 일자리를 뚝딱 만들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한 번의 기회를 떠나보낼 때마다 그리던 모든 미래의 일들을 한꺼번에 뒤로 미루고 또 미루길 반복해야 했다. 지금의 경험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된다. 젊을 때 겪는 좌절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성공의 초석이다라는 식의 말들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해 놓는 것도 다 옛일이었다. 결과적으로 번듯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말 같아서 싹 지워버린 지 오래였다. 남자는 빠르게 의욕을 잃어갔다. 혼자 마음을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했다. 눈을 감고 누워있는 것이 가장 손쉽게 마음을 돌보는 방법이었다. 그는 자신이 고장나버린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컴퓨터의 장고장처럼 껐다 켜면 싹 나았으면 좋겠어. 그는 자신을 껐다 켜는 것처럼 잠들고 일어나길 반복했다. 잠드는 건 쉽고 일어나는 데는 의지가 필요했다. 무기력은 어느새 그의 힘만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을 정도로 강해졌다. 남자는 우울에 잠식될까 두려워 함부로 우울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지도 않았다. 그러니 누구도 남자의 상태를 알 수 없었다. 이제 그만 꿈에서 빠져나와 열심히 살고 싶다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자꾸 늘어졌다. 잠이 오지 않는데도 자꾸만 잠을 청하고 방에 불을 껐다. 가만히 누워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다. 남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더니 흔쾌히 초대장을 받았다. 그는 대화하는 도중에도 손을 쉬지 않고 녹틸루 카드를 도와서 수면 양말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었다. 쉽고 간단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무기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남자가 씩씩하게 말하려고 했었다. 페니는 그의 모습이 어쩐지 안쓰러워 보였다.